혹시 오늘도 다이어트 일기장 펴놓고 한숨부터 쉬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년간 섭식장애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진짜 살 빠지는 기록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다이어트 일기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사과 1개,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여기까지는 기분 좋게 적었겠죠. 그런데 저녁 칸에 와서 펜이 멈칫했을 거예요. 떡볶이, 치킨, 맥주 2캔,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펜으로 습관처럼 이렇게 적었겠죠. 오늘도 망했다. 나는 왜 이럴까? 쓰레기 같다. 내일은 무조건 굶는다. 죄송하지만 이건 기록이 아니에요. 내 몸을 향한 학대이자 매일 밤 쓰는 반성문일 뿐이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식의 기록은 여러분을 절대로 날씬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강박증만 키우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으로 터지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저 식단 일기 꼬박꼬박 쓰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왜 폭식이 안 멈출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었는지만 적고 왜 먹었는지는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폭식은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칼로리 숫자만 계산하고 있으니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가 다이어트 일기를 쓸 때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내 몸을 수학 문제 풀듯이 대한다는 거죠. 섭취 칼로리 1200, 탄수화물은 50g 이렇게 숫자를 그램 단위로 쪼개서 적다 보면 처음에 며칠은 뿌듯해요.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통제감이 여러분을 망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우리 뇌는 감시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내가 나를 감시하고 숫자로 평가하고 채찍질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살을 빼려고 꼼꼼하게 적었는데 그 적는 행위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뇌는 더 강렬하게 달콤한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흑백 논리예요. 칼로리 위주로 기록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루 목표가 1500칼로리인데 실수로 쿠키 하나를 더 먹어서 1600이 되는 순간 뇌에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아, 오늘 목표 넘겼네? 망했다. 실패다. 기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단지 쿠키 하나 더 먹었을 뿐인데 내 다이어트 전체가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좌절감을 달래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먹는 폭식으로 이어지죠.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100점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숫자의 감옥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섭식장애 내담자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알면서도 매일 반복해요. 머리로는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손이 안 멈춰요. 그분들의 다이어트 일기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온통 숫자와 음식 이름 뿐입니다. 떡볶이, 튀김, 망함 이렇게 결과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니에요. 왜 그 떡볶이를 먹게 되었는지, 그 방아쇠가 무엇인지가 빠져 있어요. 범인은 현장에 없는데 엉뚱한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해야 할 것은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음식을 찾게 만든 내 마음의 무게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적어야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굴레가 끊어집니다. 폭식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름 돋는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 떨거나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배고픈 줄도 모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는 순간 혹은 밤이 깊어지는 순간 미친 듯이 식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위장은 하루 종일 굶주리지 않았어요. 밥도 먹었고 영양분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집에만 오면 냉장고 문을 열게 될까요?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껴요. 상사에게 깨졌을 때의 분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불편한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화가 나도 참아야 했고 슬퍼도 울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죠. 갈 곳을 잃은 이 감정 덩어리들이 마음속에 꾹꾹 눌려 담겨 있다가 마음을 방심하는 순간 틈을 비집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아주 교묘하게도 이 감정적 괴로움을 배고픔이라는 신호로 바꿔치기 해버려요. 왜냐고요?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그 순간만큼은 괴로움을 잊을 수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나 좀 봐달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위장에 음식만 쑤셔 넣으니까 해결이 될 리가 없죠. 마음이 고픈 건데 밥을 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듯이 감정 쓰레기는 감정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내 소중한 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칼로리 계산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 정체를 밝혀줄 내시경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원인을 알아야 가짜 식욕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센터에서 100명이 넘는 섭식장애 상담 문의를 받으면서 정말 놀랐던 건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걸로 해결해요. 매일매일 적어도 진짜 내 감정이 모르겠어요. 상담은 받고 싶은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모르는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하는 게 무서워요. 이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짐했어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또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고민베어 감정일기 워크북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중 문구사에서 파는 다이어트 일기장이 아니에요. 식습관과 식욕을 전문으로 연구한 제가 그동안 쌓아온 상담 데이터를 집약해서 만든 하나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이 워크북의 가장 큰 특징은 칼로리를 적는 칸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원인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식사하기 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식사하고 나서 내 몸이 느끼는 포만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외부의 자극은 무엇이었는지 마치 저와 1대1로 상담하듯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세요. 실제로 대면 상담은 한 달에 4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하지만 이 워크북 프로그램은 그 비용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대면 상담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남들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편한 시간에 나만의 속도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폭식은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하지 못한 감정과 욕구, 또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나 좀 알아줘 하고 소리치는 마음의 신호예요. 이 워크북은 그 신호를 해석해주는 해설지이자 여러분을 위한 가장 따뜻한 처방전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냥 집에 있는 빈 공책에다가 내 기분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스스로 감정을 잘 파악하는 분이라면 빈 공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백지를 두려워하세요. 막상 펜을 들면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우울함인지 불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심심한 건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 하시거든요. 감정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워크북에는 그냥 빈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내담자들에게 던졌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담겨 있습니다. 총 3개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첫 달은 내 안의 감정 흐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요. 도대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어떻게 다른지 허기와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폭식의 절반은 사라져요. 두 번째 달은 외부 기준에서 나를 분리해내는 연습이에요. 남들의 시선, 사회가 요구하는 마른 몸에 대한 압박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반복되는 폭식 패턴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은 관계 안에서의 나를 다시 세우고 나만의 단단한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 내 가치를 쌓을 수 있는 삶의 설계를 완성하게 되죠. 여러분은 혼자 끙끙 앓으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10분 제공되는 심리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워크북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제가 옆에 앉아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과 같아요. 이 워크북의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엉켜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스르르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게다가 가장 강력한 건 기록이 쌓일수록 나만의 데이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면 상담은 말로 하고 지나가면 기억이 흐릿해지지만 이 기록은 남아요. 내가 언제 무너지는지, 어떨 때 회복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음식에서 나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만난 섭식장애 내담자들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완벽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다그치다가 마음이 지쳐버린 분들이었어요. 착한 딸이 되어야 해서, 유능한 직원이 되어야 해서 꾹꾹 눌러왔던 그 힘든 마음들이 결국 폭식이라는 비명으로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숫자에 갇혀서 내 몸을 미워하며 사시겠어요? 스트레스라는 쓰레기를 음식으로 포장해서 내 몸에 버리는 짓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하루에 딱 10분이면 됩니다. 퇴근 후 혹은 잠들기 전 이 워크북 펼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욕을 써도 좋고 울분을 토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거짓말처럼 위장의 허기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식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즐거움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